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53회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저도 이제 수족구에도 걸렸고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미즈모토 타이젠 군하고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 절대로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진리의 보고이자 지식의 원천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따르면 수족구는 타액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수포의 액체 또는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키스하는 사이는 아니었군요. 스카톨라지. 예, 그래서 외구의 혓바닥 맛을 물어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지식인 저도 찾아봤습니다. 예. 지식인 말고 네이버 지식백과 저희 국가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수족구 병이 생기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환자의 변이, 손이나 일상의 생활도구, 환자가 만지는 물건 등 이것에 묻어 입으로 들어오거나, 이게 박 변호사님 사례죠.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침이 입으로 들어오거나 입이나 피부 물집의 진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작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본인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예. 타액이냐 체액이냐. 예. 미즈모토 타이제군과 함께 교환한 것이 타액인지 체액인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은 애국 청년은 외구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애구의 혓바닥 맛을 물어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럼 체액이군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음모요? 음모? 어머 어떡해. 음모도 보셨어요? 세상에 이제 이렇게 다 밝혀지는 거군요. 아니요, 저는 이거는 조선인들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함흥에서 태어나셔서 좀 다들 기골이 장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족보도 없고 해서 이제 여진족 아니면 거란족의 후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오랑캐? 예, 전 오랑캐와 외구의 만남. 그렇죠. 공합작의 강급인데. 근데 또 저희 미즈모토 타이제군도 네. 몽골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동족 상잔 이거 어떡하지? 외구와 오랑캐 동족 사랑? 어떤 괴롭히려는 이 조선인들의 책략이 아닌가. 약간 영화 우주전쟁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외계인들을 무찌른 방법으로 사용됐던 바이러스처럼 외구와 오랑캐를 무찌르려고 조선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보다는 그냥 두 분이 지금 고르시면 됩니다. 체액이냐 타액이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 이민자와 난민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족구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예. 되게 기골이 장대하신데 어쩌다 수족구에 걸리셨나 했다니까요. 또 홍 작가님 동생분도 걸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온 집에 다 옮기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동생분 굉장히 또 몸 좋으신데. 요새 고기 잘 못 드시고 그때 아프시고 난 이후로 그래서 네. 좀 동생분은 면역력이 떨어지셨지 않나 싶은데 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이 걸렸다는 게 놀라웠어요. 예,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 이민자와 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 체액과 타액을 교환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자. 오늘의 교훈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배설물도 빼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안 가요. 그렇죠. 체액과 타액과 배설물을 교환할 때는 조심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네. 배설물 좋네요. 장르가 이제 이쪽까지 확대됐다니. 장르가 넓어졌어요. 네. 예, 절대 여러분 다. 저희는 저희는 타액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장르를 외변을 확장해 주셨어요.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취향은 가지가지고요. 지지합니다. 예. 그럼요. 모든 사랑은 지지합니다. 네. 네, 홍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오랑캐와 외구의 사랑.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네. 광고는 없고 네. 뭐는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할 게 없네요. 저희 광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광고주가 없을까? 내가 어디 가서 읍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게 능력이 없는 애들은 참 이게 문제. 어디에 가야 읍소를 하는지를 몰라. 질문을 하는 것도 뭘 알아요.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라는 게 최대의 핵심이잖아요. 예.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쵸. 우리에게 광고를 주실 분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일이라도 쓰든가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팸 메일로 뿌려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알겠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어디인지는 잘 알겠더라고요. 이제 안 하려면 이제 유지하고 게스트분 모시려면 그래도 좀
밥도 좀 먹이고 이렇게 뭐 출연료도 좀 어떻게 좀 드리고 이런 생각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역시 내가 묻지도 않아 탁 나와 이렇게 러시안 캐시 이거 반짝반짝. 그리고 아직 대표님 좀 골골하셨다 그래도 장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여자는 미즈사랑. 아 그래요? 난 러시안 캐시. 아 그래요? 사나머니 섭섭할 텐데. 그거는 일제니까 저쪽에 외국가 하나 가서 알아서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아 그렇구나. 사실 셋 다 일제일걸요? 네. 아 그래요? 셋 다요? 셋 다 일제. 그렇구나. 외국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네. 랩한 자본 아날람 방송. 가난한 한국의 팟캐스트가 결국은 친일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부터. 그때 가서 보고요. 이거는 일단. 자, 그럼 천황의 전쟁 책임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미즈모토 타이첸쿤의 그 취미 특집에 이어서 박 변호사님의 취미도 또 들어보려고 모셨잖아요. 예. 오늘 얘기해 줄 취미 뭔가요? 아 저는 사실 제 취미는 그 독서와 그 음악 감상 그리고 명상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 음악 감상, 명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라임도 딱 맞아. 체익 타액 분명. 체익 타액 배설물 딱 맞아. 라임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트롯 방송을 보고 나서 네. 듣고 나서 아 이런 훌륭한 음악이 있구나.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아 너무나 훌륭한 음악이다 싶어서. 어네스티요? 예, 노래하신 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제가 트로트에 대해서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미스터 트롯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하셨잖아요. 어디 양념을 치세요? 그러니까. 안 될 일입니다. 네, 성공해보고 싶어서요. 저희를 붙잡고 성공하면 안 돼요. 네. 저희 뭣도 없는데. 네, 근데 평소에 노래 잘 하신다면서요. 아, 잘 축가도 부르시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축가를 항상 개그로 좀 부르는 경향이. 그래도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닌데. 저는 안 시켜주면 제가 그냥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깽판 아닙니까? 네, 남의 결혼식에. 네, 저는 항상 염가로 모시기 때문에 여기 아날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항상 축가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먹여주시면. 명함도 드리고 와야죠. 나중에 또 긴 쓸 일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에게 네. 사람 앞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항상 아내랑 얘기했던 게 이혼 소송을 할 때 단지 이혼 소송만 하지 말고 부부 상담부터 재혼 그쵸? 소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준 최고다. 식으로. 세상에. 실제로 제가 이혼 소송 담당했던 분 중에 두 분을 재혼을 시켜드렸어요. 재혼까지는 아닌데 이제 재혼이 거의 앞에 계시고 아우 세상에나. 소개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축가 부르시고 그렇죠. 이혼을 한 번만 하는 법도 없잖아요. 고객 관리가 확실하시네요. 네. 변호사란 직업은 무엇인가? 네, 그러게요. 저는 저번에 처음 뵀을 때 놀랐었어요. 저희 뒤풀이 갔잖아요. 예. 한잔을 하는데 변호사님의 가방에서 그런 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앉으시더니 숙취해소 음료를 하나씩 돌리시는데 제가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음료와 제가 드린 약 그 업체가 이제 아날람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로. 네. 여명 808 여기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그 거기는 광고 꽉 잡고 계신 그분이 계셔갖고 그 광고 모델 선생님 계셔갖고 될란가 모르겠네요. 네네. 이제 대표님이 대신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셉도 좋다. 숙취해소 음료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이렇게 술고래는 아닌데 술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네, 오늘의 주제 술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술이 취미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충분히 취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술이 뭐 취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을 하루에 한 잔을 먹고 뭐 두 잔을 먹든 굉장히 기분 좋게 즐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취미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덕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네요. 파도 팔 게 있어야 되는데 눈만 가면 생각나고. 인류가 대충 한 2만 년 이상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쌓여 있는 어떤 역사적 스토리라든가 그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난이 방대하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덕질하기도 좋아요. 저는 뭐 사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고 일주일에 한 6회 정도밖에 안 마시고. 보통은 마실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래서 전 항상 한 일주일에 한 6회 정도만 건전하시네요. 그럼요. 네. 맥주 한 캔 정도만. 정말 건전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술 덕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오늘 덕질하신 술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드시는 술이 뭐 많이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여준족의 후예는 아버님께 물려받으신 건가요? 예, 집안 내력입니다.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드시는데요. 한때 되게 많이 드셨고 그래서 뭐 반주로 소주 한 3-4병 드시고 맥주를 한 5,000cc 정도 10개 생맥주 10잔 그거를 정도. 매일 드세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그건 아니시겠죠? 네, 일주일에 한 번, 2번 그렇게. 그래도 엄청 많이 반주 3-4병은 반주 아닌데 반주는 반병이 반주 아닌가요? 그게 대병의 반병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정도 드셔도 별로 술 마신 티가 안 나셨어요. 엄청나시다. 그래서 얼마 좋아하시냐면 아버지가 저랑 음식 먹으러 가요. 뭐 아구찜 이런 거 먹으러 가면 꼭 이렇게 술을 시키십니다. 그쵸. 첫 잔 딱 따라줘요. 그리고 뭐 아버지랑 같이 술 먹는 게 좋은 거야. 뭐 아버지랑 술 배우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한 잔을 딱 마시면 저는 뭐 첫 잔 원샷 하거든요. 네네. 그 둘째 잔을 따라주질 않으세요. 못 본 척. 못 본 척 안 따라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자작을 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소주 한 병에 7잔 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7잔째. 처음에 2잔을 했고 나머지 5잔. 네. 그분 이제 자작을 하시고 마지막 반잔 남은 걸 저 꼭 따라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 병 더 시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보시고 아니 또 시켜요 이러면 기태도 같이 먹잖아. 그리고 병 채우시고 그 다음 병도 또 자작하신 다음에 마지막 잔 또 저한테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양 4잔은 주시네요. 아니죠. 한 4병 정도 먹으니까 제가 거의 저도 뭐 한 병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네네. 아버님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너무 첫 잔과 마지막 잔은 아들에게 주는 이 사랑. 진정한 사랑. 네. 근데 이제 더 못 시킬 것 같으면 마지막 잔은 꼭 드시고요, 아버님이. 거기까지는 양보 못한다. 네. 이제 시키지 마요, 어머니. 말씀하시면. 마지막 하는 수 없다. 네, 드시는. 근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이거 드시고 맥주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맞아요. 맥주만 봐도. 저도 참 이상한. 물을 못 먹잖아요. 네. 물을 어떻게 5리터를 먹습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저 얘기를 하니까 맥주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싹 나온다고. 저희 아버지가 한창 지금 대장암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한 때 마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한 3리터 정도 마시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너무 역겹다고 못 먹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 차갑게 해서 맥주잔에 짜서 원샷으로 하시더라고요. 쫙! 시원하다. 또 그런 장점이 또 있었군요. 아니, 맥주를 많이 드시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중에 대장 내시경 할 때 맥주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음용하는 맥주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난 진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먹지 말아야지. 네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만큼 많이 먹지 않고. 자주 드시는 거지 많이 드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하루에 6회 정도만. 하루에 6회면. 하루에 6회? 밥도 3끼 먹는데. 술을 6회. 좋네요. 일주일에 6회인데. 네. 그 보험사에서 보험가입 전화 왔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키 어떻게 되세요? 담배 피세요? 뭐 이런 거. 네. 쭉 물어봐서 일주일에 술 몇 회 드세요? 그래서 6회요. 그러니까 6회요? 6회면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회 정도만 마시면 5회요? 근데 이게 횟수가 많은 거지 많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만큼 먹는지가 사실 또 그것도 중요한데 횟수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예, 그렇죠. 보험사 관계자분들 요런 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심지어 보험사 분한테 얘기도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일주일에 7일 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라. 그럼 그 사람들은 보험 가입 다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보험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험 직원분이 그냥 2회로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말이 많아. 술 많이 먹기 뭐 자랑이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술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요. 술 맛을 좋아합니다. 네, 와인, 위스키, 꼬냑, 고량주, 막걸리. 넘네요. 시온님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애교 수준이죠. 절대로 한 번도 술 취하신 적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취해요. 자주 취해요. 지난번에 뒤풀이 때 하시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안 취하는 거지. 취합니다. 어디 사람이 안 취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아예 술을 잘 못 먹습니다. 거짓말이세요. 지난번에 잘 드시던데요. 대표님이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지 다른 술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술이요? 네. 제가 사실 술을 잘 못 먹어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하고 취하면은 왜 숙취가 좀 심하고 가다가 취하면은 졸리면서 어지러운 그걸 난 되게 못 참겠더라고요. 특히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왜 어지러우면 누워도 서도 앉아도 힘들잖아요. 누우면 자면 되는데 왜? 그 어지러움까지 오기 시작하면은 잠도 안 와. 그래요? 그런데 어지러운데 앉아도 미스거려, 누워도 미스거려, 서도 미스거려, 뭐 약간 이러는데
이게 역시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조금 역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술 맛이라는 게 이렇게 모를 때 애들은 그냥 쓴 물이잖아요. 네네.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것도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어른들이 소주를 주니까 난 술을 안 먹는 건데 나 소주 말고 다 잘 먹더라고. 네, 저도 지켜보니까 몇 년 됐잖아요. 우리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안 드시고 맥주만 그냥 한 잔 정도 드셨는데 조금씩 드시는 거 보니까 독주도 고량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독주가 맞더라고요. 네, 맛있죠. 네, 일단 잘 소주는 넘어가더라고요. 별론데 독주는 괜찮더라. 근데 독주가 확실히 숙취가 적어요. 그래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소맥에 황금 비율에 그 전설의 황금 비율을 제가 단 한 번 만났는데 어떤 누가 타주셨어요? 어떤 어린 친구가 이 새끼 혹시 연영과라 뭔가 싹 부르는 그렇게 잘 타요? 아니 저는 진짜 소맥이라는 맛을 몰랐어요. 소주에 맥주를 타면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가 좀 진해지나 술 맛이 좀 더 강해지나 그냥 맥주만 먹다니까 정말 그 정도로 맛을 모르는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정말 이럴 수가 하겠어요. 이래서 먹는구나 하셨구나. 왜냐면 그 탄 술도 뭐 특별한 술이 아니라 그냥 뭐 보통인데 카스 이런 한국 식으로. 맥주와 한국 소주. 그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황금 콜라보. 이 탄산의 느낌과 맥주의 냄새가 나면서 단 거예요. 근데 이 단 게 약간 맥사 있잖아요. 맥주와 사이다 섞은 거. 그걸 왜 그렇게 섞어 먹어요? 저는 그런 처음 하지 알아봐요. 않네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좀 맥주가 아직 좀 덜한 사람들에게 먹는데 또 탄산도 좀 더 강해지고 뭐 약간 달콤하기도 하고. 달달해지니까. 막사는 먹어도 맥사는 잘. 그렇죠. 저 막사는 들어봤죠. 저도 맥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맥사에서 그 사이다 자체의 그 단맛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캔디 맛 같잖아요. 사탕 맛 같고. 그러니까 그 단맛이 좀 내려간 듯한 뭔가 하여간 절묘한 맛이었어. 근데 걔가 그걸 날 한 잔 타주고 가버렸는데. 어떡해. 그 다음에 걔 후배가 타줬는데.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근데 폭탄주는 또 법조계 폭탄주를 또 저희 약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연령과에 질 수는 없죠. 그래요? 폭탄주는 뭐 시작부터 현재까지 법조계가 원래 꽉 잡고 있는. 그렇군요. 예. 폭탄주 만든 게 저희 방송을 법조인분들 많이 들으신다고. 많이 들으시죠. 네, 지금 박 변호사님이 굉장히 화나 말씀해 계실 주셨잖아요. 겁니다. 네. 이것이 법조계를 뭘로 만드느냐 지금. 아니 얼마 전에 어제 그제쯤에도 정말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께서 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재밌더라 하는 순간에 김재규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무섭군요. 폭탄주는 법조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예. 1980년대 초반에 서로 만들었던 사람이 몇 분 계신데 지금 대세는 박희태 검사님. 한때 그 오랫동안 그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이 만드셨다는 게 정설이고요. 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폭탄주 조선시대에 있었거든요. 과하주 같은 것들. 그 좀 다르게 그때는 그냥 그걸 혼돈주라고 불렀다고. 혼돈주. 네. 네네네. 어쨌든 근데 지금 말하는 이제 한국 소주와 한국 맥주의 그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섞어 먹는 거 자체야 뭐 칵테일도 그건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박모 씨,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그분은 스스로 그 폭탄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나 법률 때려칠란다. 이미 이걸로 이름을 가겠다. 이미 국회의원일 때 그 무슨 러시아 이런 데 가실 때 007 가방에 넣어가세요? 네, 스폰지 이런 거를 모양대로 딱 맞췄대요. 그래서 열을 딱 열면 카스 페트병 하나, 소주 한 병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폼 케이스를 맞췄다. 폼 케이스를 맞췄어.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확실하진 않은데. 로서에 가서 보드카만 먹어본 사람들에게. 근데 재밌는 게 소주는 없어도 보드카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거 맞아. 한국 맥주는 안 돼요. 맥주는 대체를 못한다. 맥주는 반드시 한국 맥주여야 돼요. 네. 희한하더라고요. 그 전설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 메일로 연락 좀 메일로. 주십시오. 저희 전설의 비율 알고 싶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과학 같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아무리 타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타액과 체액과 그거 아닌가? 제가 정말. 그렇군요. 그게 손맛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뭐요? 그 왜 너의 이름문에서 무녀가 네, 밥을 오물조물 씹어서 술을 만든다는 아주 그 뭔가 남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술이 있었잖아요. 네. 구치 카미자케. 네. 그 술이 어떤 맛일까? 근데 그 술이 사실 씹은 맛이겠지. 그게 인류가 되게 원시적으로 만든 술이에요. 그쵸.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술을 만들어지는 원리는 그 포도당이 돼야 돼요. 글루코스 상태가 돼야 되고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글루코스 상태가 된 거에서 그걸 효모가 섭취하고 효모가 싸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분비물. 배설물이. 네, 알코올은 배설물, 효모의 배설물. 그래서 그렇게 싸는 건데 문제는 이제 포도당이 별로 없습니다.
포도당이 현실 상태에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린거 아닙니까? 아밀라제. 린거예요? 포도당 린거. 피곤하면 맞는 거. 그러네요. 포도당주 한번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밥 같은 거 씹으면 아밀라제가 나와서 네. 포도당이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그렇게 씹어서 거기다가 만드는 거군요. 네, 효모를 넣으면 술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술이 진짜 너의 이름에 그거에 아직도 만드는 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찾아보시면 바로 일본에 꼭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원시 상태의 술을 만드는 법이라서 있기는 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먹어보고 싶어서. 아니 내 말은 근데 이거는 어, 씹어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씹어서 해보세요. 내 말은 거기에 나온 건 누가 씹었냐에 따라 그치,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게 다르지. 그러니까 누가 씹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씹어서 하는 게 제일 믿음직하잖아. 제가 씹은 걸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왜 중국에서 그 미인주라 그러거든요. 미인이 만들어야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미인이 아니라도 이름이 일단 그래야 팔린다고. 그렇죠. 그런 그거를 거잖아요. 만약에 씹는 게 뭐 외구가 씹는다든가, 그렇죠. 오랑캐라든지, 오랑캐라든가 뭐 아니면 위즈모토 타이젠쿤이라든지 네, 이러면 그런 분들이 하시면 사실 누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면 사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 다른 거지만 시거 있잖아요. 담배 있잖아요. 네. 시가. 시가 시가도 쿠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그 시가 중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의 무릎 위에서 마른 시거라고. 근데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거든.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연 방송 가나요? 아니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얘기 너무 그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정말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 네. 너의 이름은 스타일로 그 구치 카미자케. 네, 구치 카미자케.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인기를 끌면 이게 대량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품이 많이 들어. 공장에 한 사람 한 200명 앉아가지고 계속 씹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씹고 뱉고 끔찍하다. 씹고 뱉고. 아 진짜 얼마나 노동입니까? 더러워요. 그리고 더러워.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도 문제인 게 어쨌든 그 서로 한 거를 섞일 수는 그쵸. 없잖아요. 한 사람 것만 돼야 한 될 사람 거 것만 아니에요. 해서. 사람 얼굴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우유의 성함이랑 이름 있는 거 그거. 술병에도. 어쨌든 예,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수족구에 걸린 분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위험하니까 이제 그쪽 술은 그래서 안 만드는 원인이 세균이 제일 커요. 세균이. 그쵸. 맞아요. 더러워. 이제 더러운 얘기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술이 무슨 뜻일까요? 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술술 들어가서 술 아닌가요? 네, 그런 설은 없고요. 왜 없어? 오늘부터 1일. 술이라는 말 뜻은 수불, 그러니까 불타는 불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영어 알코올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R이 붙으면은 다 십자군 전쟁 이럴 때 아랍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알케미스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알코올이라는 거는 콜이 이게 구울, 현재 네. 구울이라는 뜻이랑 비슷하게 어떤 영혼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면 R은 이제 더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관사. 그러면 알코올 그러면 더 스피릿. 그러니까 영혼. 근데 이게 인간이 뭐 이걸 영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물이 있는데 똑같이 액체인데 이걸 먹으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이라는 건 불을 끄는 건데 이거는 불이 붙는 액체인 거죠. 이런 점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것들이 어떤 약간 연금술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액체, 물의 어떤 정신, 정수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굴이 보통 판타지 게임 많이 네, 하다 보면 맞습니다. 굴이 그 약간 좀비랑 비슷한 어떤 네네네. 그런 그 몬스터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약간 휘적휘적거리면서 술 취하면 그렇게 사람이 그런 점도 그렇게 돼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으니까 대표님이 그래서 꽐라가 된다는 그쵸. 얘기군요. 그러니까 굴. 멀쩡한 상태가 안 된다. 그래서 더 스피릿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영어에선 거의 더 스피릿. 그리고 라틴어는 아쿠아 비테라 그래요. 아쿠아 기테가 아니고 아쿠아 비테. 생명의 물. 자꾸 본인 끼워넣지 마시고요. 은근슬쩍.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보드카, 위스키 이런 게 이제 아쿠아 비테에서 보드카, 위스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은 2만 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인간들이 먹어왔고 이걸 밥으로 먹었던 시절도 있고 이거에서 되게 역사, 예술, 뭐 예술에서 술을 빼면 얘밖에 안 남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네. 훅 치고 들어와갖고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뭐 술 드셨어요? 네, 그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6번 드시니까. 저는 4번밖에 아직 안 먹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저희 차례상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차례가 차를 올리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술을 올리잖아요. 차 그쵸. 올리시는 분 한 분 없잖아요. 거기다 음식도 사실은 종갓집에서 음식 보면 한 4개, 5개밖에 안 올라오는데 다 저희가 지금 먹는 안주예요. 명태포. 몇 개 안 올린 데는 진짜 드물던데요. 종갓집에 두부만 몇 판을 굽던데. 아, 그게 이제 조선 중기 후기 이후로 아, 그런 거군요. 약간 그 분화가 시작되면서 그런 거고 아예 정통 종갓집 그 맞아요. 남자가 다 준비해야 되는 데 맞아요. 있잖아요. 네. 어디 여자가 부엌에 들어올 생각을 해?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신성하지 못하게 네, 네. 어, 그런데 보면 부정탄다며. 진짜 안주예요, 안주. 음식이 딱 한 4, 5 자기들이 하기 가지. 귀찮아 그런 거 아니야. 많이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써주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자로는 술주자가 물수변에 이게 술병욕은 다교자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렇게 풀고 나니까 이게 술인애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교자가 닭이 언제 옵니까? 새벽에 울잖아요. 예, 예. 닭이 새벽에 올 때까지 마시는 물이 뭐겠어요. 아, 술인 거죠. 그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게 웃긴 게 닭유라는 말이 오히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닭유라는 말 전에 술 주자의 이 유자가 유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네네. 유시로 됐고요. 그 유시 시간마다에 동물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닭유가 된 거예요. 그 시간까지 물 마시는 물은 그렇죠. 술인 것이죠. 유시까지. 그러니까 네. 저희 아침이 올 대표님의- 때까지. 대표님 클럽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축식클럽이죠. 아, 축식클럽. 네, 유시클럽에서 저 축식클럽은 사실 술을 먹지는 않으니까. 술을 먹지 않습니까? 난장만 피는 거죠. 우리 술 안 먹고 난교 우리는 지금 바빠죠. 아, 술 안 먹고 남겨 너무 멀쩡한 정신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시호님 노래방 맨정신으로 안 가죠. 그렇죠. 술 먹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정신으로 가잖아요. 술 안 먹으면 흥이 안 나서. 근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술을 안 드셔야 신체 활동,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신체 활동이 약간 조금 다운되죠. 다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교에는 어. 술을 안 먹고 하시는 게 축식클럽 분들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안교를 해본 적 있어야지 내가. 네, 난교가 뭐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그게 사람과 체액과 동시에 교류를 하는 교환하는데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질환지교 뭐 이런 거에 비슷한 말입니다. 아, 난교. 난- 그렇죠. 나는 게 질환지교. 사기임을 하는 것이죠. 사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가 포도당을 먹으면 배설물로 나오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이 배설물은 이제 수족구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포도당을 만들 수 있나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당이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시우님 포도당은 어디 있습니까? 링거 안에. 말고. 포도 아닙니까 포도? 맞습니다. 포도당은 포도에 있죠. 그쵸. 그래서 원래 그래서 포도당은 아닌데 아마 인류가 제일 먼저 마신 술은 포도주일 거예요. 그렇겠죠. 가장 쉽잖아요. 왜 쉬울까요? 이게 떨어져 갖고 걔들끼리 뭔가 발효돼서 집이 되는 거잖아요.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굳이 담그지 않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채취할 수 있는 술의 종류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포도 말고 다른 과일도 많잖아요. 뭐 과일 중에 뭐 메론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그때 텐데. 메론이나 수박은 너무 비싸서 바로바로 먹어야지 어딜. 그 뭐 사과 술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나중에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겉에 있는 과당이 문제겠네요. 곶감 같은 거 왜 감도 말렸을 때 곶감이 네네. 돼서 곶감 위에 하얀 게 그게 과잖아요. 그게 포도당이 말려져서 그렇게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도 왜 맛있는 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하얀 물질이 당이 네. 아니고요. 네. 이게 감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뭐 탄닌 성분하고 네네. 설탕 같은 거긴 한데 포도에 왜 그냥 포도를 하얀 보면 건 하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농약? 천연 효모입니다. 그게 농약이라고 생각하고 싹 씻은 다음에 술을 네. 담그시면 술이 안 돼요. 어. 그 자체가 일종의 천연 효모균들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고요. 그게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먼저 마신 술이 포도주라는 게 포도라는 건 그래서 그냥 통에 같은 데 담아 놓으면 넣기만 하면은 그냥 술이 됩니다. 온도만 잘 유지해 주면. 지금도 집에서도 그냥 우리나라 아무 포도나 사셔서 씨랑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물에 살짝만 헹구신 다음에 그걸 그냥 으깨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어서 한번 늦게는 줘야 돼요. 네, 으깨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술이라는 거는 발효, 그러니까 효모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내보는 걸 발효라고 하는데 네. 발효 과정이 알코올을 더 발효시키게 되면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으깬 상태면 어느 부분은 식초고 어느 부분은 알코올이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술을 만들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좀 으깨만 놓으면 못 먹을 것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면 식초가 되는 거죠. 발사믹 식초 같은. 포도 식초가 되는 거고 술을 만들려면 으깨서 이렇게 잘 놓기만 하면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온도만 잘 해놓으시면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보면은 저도 근데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식초가 돼서 생활에 도움을 주셨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살림에 도움만 주고 신게 정말 많아서 포도 한 5송이 담궜는데 포도주는 안 되고 다 식초가 돼서 되게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셨죠. 오래오래 식초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루코스 효모가 먹으면 네. 에탄올하고 CO2가 나오고요. 이 에탄올을 인체가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돼요. 이건 좀 뭐 다시 좀 네. 너무 화학 얘기는 좀 뭐 제가 화학자도 아니니까 적당히 드리면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한 번 더 이제 발효가 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초산이라고 하는. 네, 빙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파는 게 다 네.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와인 같은 것들 뭐 가끔 되게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 선물로 받아온 중요한 와인이라서 묵혀두잖아요. 네, 한 10년 묵혔다. 그럼 딱 따보면 그냥 그대로 아주 훌륭한 식초가 10년 된 돼 식초. 있습니다. 네, 식초. 아주 훌륭한 식초가 돼. 우리 많이 먹는 발사믹 식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든 식초예요, 실제로. 눈물 날 것 같아. 땄는데 식초 됐으면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와인이 있으시면 셀러나 이렇게 차가운 데서 이렇게 보관하기 힘드시면 그거는 그냥 빨리 드시는 게 나아요. 아무리 비싼 와인이면. 근데 이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와인은 바로바로 사실 굉장히 바로바로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첨가물을 좀 넣습니다. 무수아황산, 이산화황 이거를 이제 첨가물을 좀 넣어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넣는 와인들이 요즘 유행입니다. 가장 눈물의 힙의 어떤 지금 최전선. 뭐 수제 맥주, 뭐 몰트 위스키 시대 다 갔고요. 지금은 내추럴 와인의 시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죠. 몰트 위스키랑 수제 맥주 늦었다 유행까지 대표님 나시잖아요. 어떡해. 저는 힙스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힙스터인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동네도 이렇게 몇 군데, 홍대 부근, 뭐 이태원 부근 이런 데서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와인. 근데 그거 실제 드셔보시면 되게 셔요. 식초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엔. 아, 내추럴 와인의 핵심이 무수아황산을 넣지 않아요. 힙스터나 좋다고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또 비싸잖아요. 그쵸. 저는 뭐 그냥 맛있는 와인 먹겠습니다. 언내추럴 와인으로 네. 저는 인공적 와인이 더 좋은 것 네네. 같습니다. 어쨌든 내추럴 와인 나름 맛이 있고요. 근데 그 어떤 가격 대비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그 무수황산을 넣으면 맛이 약간 바뀌는데 그걸 넣는다고 해도 맛에 영향이 없는 조금 넣기 때문에 결국 뭐 10년씩 놔두는 건 장사는 없어요. 근데 그건 시온이 와인 좋아하세요? 먹기는 합니다.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건 예사잖아요. 그쵸, 와인은. 와인이라. 근데 그런 거 보면 50년 된 와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 말대로면 그거 다 식초란 얘기인데. 보관을 잘한 거겠죠, 그러면? 네, 그거 물론 보관이 네. 기본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비싼 와인은 뭐 프랑스 오데 샤토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어떤 뭐 몇 년산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와인의 특징은 바로 따서 마시는 와인이 아니에요. 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들이 대부분 비싼 와인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떫은 맛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안 열렸다라는 말을 많이 네, 하는데 맞아요. 그게 저희 그냥 근데 보통 많이 먹는 2, 3만 원짜리 와인은 안 열린 게 없어요. 그냥 그때 따놓고 먹으면 잠깐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뭐 네. 디캔팅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있고 뭐 잔에 따라놓고 몇 번 돌리고 이러면 네네. 바로 맛있어지는데 그런 비싼 와인들은 진짜로 10년이 지나야 겨우 맛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당장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아니라 10년, 20년 뭐 3, 40년 뒤에 맛을 낼 수 있게 떫은 맛을 이렇게 탄닌 성분을 최대한 많이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미래의 맛을 예측해서 만드는 게 비싼 와인이에요. 하지만 뭐 그 비싼 와인이 꼭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와인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비싼 와인도 몇 번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맛있어서 비싼 건지 조금 불분명해요. 그거 신의 눈물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나오는 신의 물방울. 신의 물방울. 네네네. 그래. 술을 몰라서 참으로 뭐가 할 말이 없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무슨 얘기는 뭔가 그 초크의 뭐 무슨 탄닌의 흑연필의 어떤 그런 흑연의 향이 뭐 시네물빵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요? 이베리아 벌판에 탱고 추는 여인. 맞아. 맞아. 아 맞아, 저런 식이야. 눈을 감으니 여기는 이베리아. 요리한 비룡처럼 눈앞에 뭐가 펼쳐지죠, 미미. 그게. 그치.
사실은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네. 이제 와인 얘기만 너무 오래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아로마랑 부케라는 게 있어요. 아로마는 그냥 향을 맡았을 때 느껴지는 향이 아로마고 부케는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향이 부케인데 이런 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분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믈리에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덕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맞아요. 이제 잘 구분을 하시는데 그치만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저기 예전에 그 파리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파리의 심판이라고 그 미국 그 와인하고 프랑스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 당시 제일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을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딱 했습니다. 그때는 1976년인데 미국 와인들이 엄청 쌌어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들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막 가격차 10배씩 나는 와인들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상위권이 다 미국 와인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와인이 뜨기 시작했고 프랑스 와인의 어떤 그 프랑스 와인의 가격은 좀 내려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네. 생각하면. 근데 실제는 프랑스 와인 가격은 그대로 미국 와인 가격이 이제 따라서 오르기 시작했어. 지금은 미국 와인도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비싸서 맛있는 건지 맛있어서 비싼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말 나오는 것처럼 와인 맛을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그거는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뭐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물론 그런 걸 어불하신 분들은 잘 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 와인은 마트에 가면은 그 매번 그 와인 코너에 계신 분 중에 뭐 사람이 고정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동네 어떤 마트에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게 테스팅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씩 드시는지 저녁쯤에 갈 때 보면 이게 얼굴이 약간 빨개져 있어요. 근데 최고의 직업이다. 되게 사실 빨개져 있는데 말이 되게 빠르고 약간 취한 듯한 그러니까 약간 그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로 말이 빨라지면서 엄청나게 막 다다다다 이렇게 뭐랄까 추천을 해줘요. 근데 다른 직원분들이 했던 것보다 그분이 해주는 게 와인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성비부터 해서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안 계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숙취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얼굴이 너무 티가 나는 거지 지금. 너 뭐 술 팔아 할 때 술을 먹고 있어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하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많아. 왜 일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짧은 그 GIF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젊은 그 여배우 분이 일본 시시콘에서 일하는데 꼬치에 꽂아서 드셔보세요 하고는 그냥 지나가니까 사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거 아니냐. 드셔보세요 하고 내가 마시는. 그런 것 같아. 하긴 그런 건 또 있어. 왜냐면 보통 테이스팅 할 땐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 그냥 몇 개 그냥 좀 단맛 나는 거 몇 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개 따는데 그분이 할 때는 좀 이렇게 먹어볼 만한 와인도 좀 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고 시식용인 것처럼 하고 따놓고 내가 마시는 거죠. 진짜 와인을 따야지 약간 이런 기분? 그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셔서 특히 이제 뭐 20대 30대 남성분들 소개팅을 했다. 뭐 좀 마음에 드는 분이 생겼다.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을 갔다. 근데 와인 메뉴판 보면 와인 메뉴판이 그 반 메뉴판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렇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먹던 걸로 아니요. 그래도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 그거죠. 먹던 걸로 소주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소주 갖다 주는 이유는 날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싸대기 때리면서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같이 오는 거지. 싸대기 때리면 안 되고 이제 소주를 얼굴에 부어야죠. 먹기도 아까운 걸. 진지하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 뭐 가장 그런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뉴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대해서 맛있는 거를 이 음식이랑 맞는 걸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고급 레스토랑 중급 이상 레스토랑은 다 소믈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라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능숙해 보이고 실제로도 실패도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자리에서 쓰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려면 미리 이제 그 여성분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전화 예약할 때 미리 얘기를 다 해놔야지. 앞에 있는데 오늘 얼마짜리 먹을 건데 얼마짜리 달라고 하는 건 좀 모냥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얼마짜리라는 얘기를 안 하면 또 괜히 또 가격대는 분명히 와인은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천차만별인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미리 전화로 얘기를 해놓는 걸로. 그러면 먹던 걸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좋은 대사가 셰리프가 있어요. 그 아가씨에서 우리 하정우 씨가 가격을 보지 않고 시키는 것이 배가 망신하는 길이죠.
그렇게 그냥 시키시면 되지 않을까. 금방 해주시는 그 팁이 딱 좋은데 그거는 할 때는 그런데 다 예약할 거잖아요. 예, 예약할 때 미리 그거를 언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식당에 좀 선택을 맡기는 게 좋은. 맞아요. 그 변호사님 방금 얘기해 주신 건 뭔가 승부를 거는 날에 쓰는 것 같은데. 결전. 전투 속옷 입고 나가는 날? 오늘이야말로 결착을 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잘 깃바늘을 가는. 그런 것 같고 평상시에는 그냥 근데 와인이 사실 허세의 산물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가격대도 그렇고 처음에 들어올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많았었고 특히 그 신의 물방울 그 만화책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선풍적인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와인에 대한 그 수많은 풍문들이 있잖아요. 네. 와인에 대한 그리고 뭐 또 그 각자의 그 브랜드마다 이쪽이 덕후의 세계라서 그 브랜드마다 자부심이 있더만 뭐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 프랑스 와인 좋아하시는 분, 칠레산 뭐 또. 저는 궁금한 게 그 평론가 있잖아. 네네. 무슨 파커? 로버트 파커. 로버트 파커 그래. 그 파커 지수 네네. 그분이시죠? 마트에 가면 항상 이렇게 로버트 파커가 그렇죠. 파커 지수. 그분은 그분 그래서 이 기회에 물어보고 싶었어요. 로버트 파커 어떤 사람인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가. 너무 궁금해. 로버트 파커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야? 구글에서 로버트 파커를 치시면 네. 와인 황제 로버트 파커는 누구인가라는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거의 영화계의 로저 에버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네. 제가 로버트 파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와인이라는 거는 프랑스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샤또들에서 네. 생산하는 고급이었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네. 로저 에버트처럼 네. 로저 에버트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인기를 끈 게 별점 이런 거를 그쵸. 제대로 도입한 처음 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도 그 와인의 점수를 네, 부여해서 맞아요. 현대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있게 평가했다는 점이 되게 평가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한 게 로버트 파커가 저는 그냥 로버트 파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성기라면 젊은 시절 한참 이제 꿈을 피우던 시절이 내가 알기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막 부흥할 때거든요. 전후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 왜냐면 와인이란 건 유럽의 약간 허세 귀족 문화 약간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갑자기 이걸 먹인다라는 게 왜냐면 그 당시 이제 60년대 70년대 유럽 영화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그 유커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미국인들을 묘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럽인들이 네. 못 배운 놈들. 못 돈만 배웠다, 많고. 시끄럽다, 매너 없다, 그리고 우르르 와서 우르르 가고 여기가 무슨 문화인지도 모르고 단체 관광 와가지고 사진만 받고 쇼핑만 그냥 한번 쫙 네. 하고 간다. 뭐 이런 느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미국에 대한 그 아메리칸이라는 그 어떤 그런 시선이 있는 데에서 아메리칸이 그 나라 그 대륙의 그 고유의 문화를 평가를 이게 난도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 주자가 되었다라는 게 그 맥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보통 이런 류의 대가였다면 로버트 파커가 아니라 로베르 뭐라든가 하인리 뭐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까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로버트 네네. 파커가 처음에 이제 70년대 뭐 이럴 때 와인 에드버킷 책을 내고 활동을 네네. 할 때는 그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거를 굉장히 좀 무식하고 너무 뭔가 천박한 천박하고 뭐 행위라고 생각했겠죠. 역시 미국놈 이런 그쵸. 시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 네. 그게 7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 그거는 한 90년대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점수 평가 안 했어요. 와인에 대해서 점수 평가 안 하고 그냥 그 감상만 신의 물방울처럼. 근데 감상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감상이라는 게. 그렇죠. 이베리아 반도에 그러니까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이베리아 반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이 막걸리를 먹으니 뭐 충북 진천의 할머니가 바구니를 메시고 뭐. 그러니까 이 술을 먹으니 아까 그 구치 뭐죠? 술? 쿠치카미자케? 쿠치카미자케 80년째 쿠치카미자케를 만들던 이제 늙어버린 소녀의 이도 없으신 이도 없으신 잇몸으로 씻고 계시는 잇몸으로 씻고 계신 80년째 소녀이신 그분 허벅지에서 씨가도 많은 거지. 그분이 동시에 투잡을 뛰고 있는데 허벅지로 씨가 말면서 약간 그런 네,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인이 이렇게까지 또 비싸진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미국인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중국인들이 참치를 먹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것처럼 예, 참치 씨가 마른다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한때 80년대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책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인들을 유럽인들이 비하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몰려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어떻게 일본인들 자기들이 유럽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유럽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한 4, 50년 전에 유럽인들이 미국인을 보는 태도고 네. 근데 미국인들이 또 일본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그렇게 봐요. 한국이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유커들, 중국인을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약간 발전한 문명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데서 자기들이 거쳐온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커 지수가 또 이렇게 널리 그러는 게 아마 이 로버트 파커가 미국 와인을 사실 그때 미국 와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데가 더 쳐줬지. 근데 미국 와인을 그런 식으로 점수 매기고 하면서 미국 와인을 좀 많이 알린 그거가 크다 그랬거든요. 그 재밌었던 게 이렇게 보면은 만화로 보면 전 이제 술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즐겨보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 등장하는 걸 보면은 그 80년대가 이제 일본이 막 부흥할 때 네. 그때 이제 드디어 일본인들이 와인에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와인 뭐라 그러죠? 와인 밭대기? 그걸 뭐라 하던데 용어가 있던데. 저 지금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에 네. 있죠. 와인 아, 밭. 네, 네. 그거에 이제 소유를 네네. 우리가 하겠다, 대량으로 하겠다, 또 미국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밭을 사서 그거 그쵸. 여기서 나는 포도는 모두 다 우리가 네네네. 다 포도 좀 만들겠다. 그러니까 심화 과장이 과장인지 부장인지 이사인지 언제쯤인지 모르겠으나 우주 대통령 돼야 된다니까. 하여간 우리 심화 씨가 네. 전 세계 여자를 후리고 다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네. 될 때 그 비즈니스 말고는 안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일이 되게 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하여간 그 와인에 관련돼서 일본인에서 이제 진출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일들을 한 장 볼 때 90년대 중후반인가 이제 완전 대중화가 돼가지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가 확실히 2000년대 초도 아니죠. 그러니까 90년 후반이죠. 그때가 거의 이제 드라마에서 네. 도맨. 네, 맞아. 도맨이요. 네, 도맨. 주인공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로 치면 그 문화들이 나오니까 네. 항상 모든 그 시대의 미디어였는데 와인을 먹으러 갈까? 이제 도시의 젊은 남녀들이 와인을 먹으러 갈까?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와인이 아직 신의 물방울 그 그쵸. 타이밍이 아니어가지고 와 쟤네는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와인은 되게 아까 결투, 오늘 승부, 결전의 날. 승부 이런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와인을 먹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래서 그런 왜 일본 드라마나 그 거품 경제 시대에 나오면 네. 항상 나오는 게 돈페리뇽 호스트바 같은 데서 그쵸 맞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올려야지 했어. 그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도 궁금한 게 돈페리뇽보다 더 위급이 많다면서요.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왜 돈페리뇽이 가장 그거인 거였죠? 그 이상 쓰기는 무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돈페리뇽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고급 와인들이 많이 뭐 특히 이제 뭐 옛날 지금 뭐 버닝썬 같은 데서 팔았던 뭐 아르망디 같은 그런 유명한 샴페인들도 많고 돈페리뇽보다 위급도 많아요. 그 아르망디는 회사에서 안에 이렇게 그 여자들 다 기절하는 걸 포도주 이렇게 병에 밀봉해서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여자들이 의심하니까 아니야 나 지금 여기서 딸 거야 딱 줬는데 여자 기절. 그걸 머리 친 거 아니야? 이거 방송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르망디 병 보면 되게 네. 그 1리터짜리도 뭐 팔고 뭐 음. 아주 큰 병도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하여튼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가 많아요. 그 중에 네. 좀 대량 생산되는 것 중에 유명한 크리그라고 있습니다. 크리그. KRUG. 이제 크리그 이제 힙합 가수들이 크리그 막 이렇게 뿌리면서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상징인데, 그러니까 돈페리뇽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돈페리뇽은 대량 생산이 되는 고급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아르망디 같은 지금은 대량 생산이 되지만 예전엔 대량 생산이 안 됐고 대량 생산이 안 되던 시절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것 중에서 되게 비싼 와인이고 또 두 번째는 상징성이 있는 게 돈페리뇽이란 이름이 돈페리뇽이라는 분이 만들었거든요. 와인을. 샴페인을.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도사인데 처음에 이제 샴페인을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필 같은 경우도 워터맨 만년필이 아주 고급이거나 가성비가 좋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워터맨이 만년필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서 유행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고급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어볼만 해요. 네. 적당한 정도면서도 고급인.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죠. 왜냐면은 일단 그 돈페리뇽 어디서 들었냐면 일본에만 있는 그 호스테스몰에 그 장르가 굉장히 기가 막힌. 종을 자꾸 쳐요. 그걸 시키면. 그 장르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호스테스라는 산업을 하면서 일본 그 특유의 그 직업관 어쨌든 이 직업에서 내가 탑이 먹겠어. 탑이 되어버리겠어.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탑이 되겠어. 야왕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따위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럼 돈페리뇽을 항상 울렸습니다. 돈페리뇽 이러길래 거기서 처음 봐가지고 저게 뭔가 뭐 궁극의 뭐 무슨 술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호스테스가 나오는 바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한 룸서빙 이런 게 아니고 오픈된 데잖아요. 옛날에 태치님 나오셔도 말씀했던 것처럼 옆에 사람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냥 앉아서 술을 먹는 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고급인 데는 아니잖아요. 술집이. 그 정도에서 그것보다 너무 비싼 거면 누가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급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요즘 클럽 가면 그 아르망디 딱 누가 시키면 아르망디 그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 끝에다가 그 병에다가 그 왜 불나는 폭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쫙 꽂아가지고 아르망디 누가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들 한 6, 7명이 쭉 가면서 그거 들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 사람 다 주목받고 약간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러라고 그거 하는 거군요. 네,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사실 뭐 맛은 무슨 마츠리 하는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츠리 하는 거. 내가 여기서 돈을 쓴다는 어떤 그 분위기를 내는 어떤 그쵸. 그런 그 종도 그런 거잖아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니까. 이게 고급스러운 얘기하다 결국 호스트바 야왕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네요. 역시 죄송합니다. 우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와인 얘기는 많이 했고 또 다른 술 얘기 또 해주세요. 네, 와인 얘기 사실 제가 와인을 뭐 이렇게 대단히 좋아한 건 아니라서 이게 뭐 덕후분들 사실 와인 뭐 팟캐스트도 많잖아요. 와인만 얘기하는 그런 걸 좀 들으시고 또 뭐 이렇게 그럼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아까 제가 그 인류가 먹은 순서로 얘기를 지금 한다면 첫 번째가 아까 그 포도가 그냥 떨어져서 먹는 걸 먹다 보니까 나온 술이 와인이라면 그랑 비슷하게 오래된 술이 있습니다. 인류가 포도당 상태 제일 분해되어 있는 당으로 유명한 게 꿀이에요. 꿀은 포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술이에요. 그래서 꿀로 술을 빚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드라 그래요. 미드라 벌꿀술. 그래서 여기다 꿀에다가 효모만 넣어가지고 만든 술인데 이 술들도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집트, 유럽 이런 데서 먹었고요. 근데 실제로 보신 적 없으시죠? 네네. 소설에서는 많이 봤죠. 벌꿀주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무슨 헤르만헤세 책 뭐 이런데 예전에 그런 예전 배경으로 쓴 거에서는 늘 나오는 거 벌꿀주 무슨 무슨 무화과 꿀을 절인 무화과 늘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단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요? 효모가 다 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이 미드가 어쨌든 꿀이라는 건 되게 비싸잖아요. 꿀이라는 걸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기곰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굉장히 변태. 그렇죠. 하이탈이. 지금은 그래도 양봉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어디 구석에 있는 자연 꿀 같은 거를 주워 와야 그걸로 꿀을 할 수 있는 비싼 술이라 예전에는 그게 유럽에서는 결혼한 날 그 저녁에만 먹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벌꿀술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신혼여행. 그래서 벌꿀술 허니.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말이 이 미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허니문이란 말이 그래서. 네, 허니문. 이게 허니문을 한자로 번역하면 밀월이거든요. 밀월. 그렇죠. 밀월 여행이죠. 네, 밀월. 근데 왠지 밀월하면 뭔가 많이 허니문하고 좀 오해해서 많이 쓰죠. 사실 밀월이 여행이 신혼여행인데 우리 꿀밀에 다뤄. 근데 요즘은 이거 밀월 여행 몰래 이렇게 밀자를 꿀밀이 아니고 몰래 간 여행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써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한국말 모르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미드가 좀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꿀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쓴 단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게 포도 같은 것도 포도가 나는 지역이 있지만 또 안 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포도가 제가 알기로는 포도라는 지금 우리 품종들은 다 들어온 거, 덩굴 식물은 다 들어온 거니까요. 그죠. 캠벨 포도를 먹잖아요. 이름 자체가 외국 영어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일단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면 내 고향 청포도 이거가 그 고향 그거 어디야? 대구인데요 거기. 그거 샌프란시스코. 대구입니다. 대구 뭡니까? 프랑스. 대구 아시아의 모스크바. 모스크바에 포도가 열릴 기후가 아닌데. 포도가 열리는 모스크바 우리가.
그리고 또 문제는 어쨌든 그 과일로 만드는 한계가 그 신석기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곡식을 토대로 굉장히 인구수가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면은 과일로는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술을 다 충족을 못해. 그리고 과일 심을 곳에 곡식을 심어야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좋은 곡식을 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으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아까 말했던 구치카미자케. 씹어서. 씹어서. 밥 씹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밥 씹어서 뱉은 술. 그 저는 근데 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생각해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씹고 이러면 별로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건 한번 기념주로. 기념으로. 그래서 포도당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게 엿기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엿기름. 엿기름이 무슨 뜻일까요? 엿기름? 엿기름이 그 뭐지? 하여튼 파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팔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슈퍼에도 팔고 아니면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쌀 파는데. 쌀 파는데요? 쌀집. 쌀가게. 뭐 하여튼 그런데. 쌀집. 네. 근데 가면 엿기름 파는데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기름인 봐갖고. 줄 아셨죠? 그쵸. 그런 액체 상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기름이 그 오일이 아니고 기름이 기르다란 뜻의 기름이에요. 엿을 기르는 물질, 그래서 엿기름인데 이게 엿기름이 메가거든요. 싹이 튼 보리. 싹이 튼 상태에서 말려요. 그러면 이제 싹이 틀 때 이 싹이란 놈이 자기도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곡식에 있는 전분을 이 큰 덩어리의 전분이라는 물질을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곡식에는 포도당 같은 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지 않은 거예요. 쌀은 달잖아요. 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진짜요? 씹을수록 달아요. 맞아. 씹을수록 달죠. 아밀라제로 달아지는 네, 침 덕분에 그걸 그렇죠. 뱉으면 그걸 술이 뱉으면 술이 되는 거고. 거죠. 그래서 씹지 않은 상태의 곡식은 그래서 달지 않아요. 그래서 전분은 굉장히 그 물질이 큰 물질이라 이거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야만 효보가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변태적이라서 예전 사람들이 찐변태들. 조상인들 찐변태야. 이 엿기름을 사용하면 술이 됩니다. 이 엿기름이라는 건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효모를 넣어주면 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이 우리가 잘 아는 맥주예요. 근데 난 엿기름이 기름이 아니고 그냥 그런 씨앗? 싹? 곡식? 메가.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보리를 뿌려놓고 물을 뿌린 다음에 따뜻하게 하면 싹이 나요. 그거를 그 상태로 그대로 말립니다. 신기하네.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잔인한 거죠. 어떻게 딱 막 이제 막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는 애들. 하는데 말려버려. 근데 엿기름은 사실 그 술이 아니고 우리 흔히 아는 게 식혜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 좀 더 하면 되는데 식혜 보통 그 밥 지어갖고 엿기름 이렇게 그거랑 해갖고 엿을 만드는 데 삭히는 써요. 거니까. 네, 그 엿을 만드는데 단맛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인류는 단맛을 항상 추구를 해왔는데 단맛이 귀하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것 중에. 설탕을 이렇게 쉽게 먹게 된 게 진짜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항해 시대 거의 중반, 그러니까 카리브해 이런 데가 개발된 이후 16세기, 17세기 이후에나 설탕을 먹게 됐고 그 전에 설탕은 엄청 귀한 거였어요. 그쵸. 엄청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단 건 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난 그 꿀을 술을 담근다는 게 그게 술이 맛있어요? 맛있긴? 맞아요. 맛을 보셨잖아요. 와인과 큰 차이가 없어요. 와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왜냐면 어떤 꿀이,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꿀이 귀한데 그거를 우리 알잖아. 진짜 왜 쇠고기가 좋으면 왜 이걸 양념을 해 먹어? 그냥 굽지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꿀 냄새가 많이 나요. 향은 나는군요. 향은 나고. 네, 꿀 향은 많이 나는데 맛 자체가 달진 않은 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느낌이에요. 굳이 꿀을 이 귀한 거를 술로 만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안 만들어 먹는 이유가 굳이 그거죠. 뭐 다른 것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지금 꿀이 흔하기도 하지만 굳이 꿀로 술을 안 만들어 먹어도 되겠다 정도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메가를 가지고 효모로 발효시켜서 물만 부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 제가 좋아했죠. 맥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대충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에 나와요. 그렇게 얼마 안 됐네요. 꽤 오래됐죠. 왜냐하면 기록이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막 써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맥주가 맛있다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아사히 파라오 맥주, 그러니까 파라오 무엄하다. 어디 파라오를 투탕카멘 라 맥주 이런 거. 라 맥주. 아톤 맥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은 맥주 몇 병을 누구한테 배급. 그 이집트 파피루스나 그 보면 다 남아 있는 게 오늘 내가 월급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 다 맥주로. 네, 글로
기준표, 아니 근로 기준표가 아니라 그런 뭐 근로 지급표 일지, 이런 거에다가 일지. 네, 일지에 그런 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오늘 뭐 무슨 친척의 미이라를 만들어 준다고 빠짐 뭐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그쵸. 아마 네. 어떻게 해서 빠지.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집트에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 맥주랑 좀 다르니까 또 맥주가 뭔가 그 뭐랄까 죽 같은 맞습니다. 그렇게도 네. 먹으니까 그래서 뭐 임산부나 아니면 아픈 사람한테 맥주죽을 먹는다고 했었거든요. 끓여갖고 이 당시 맥주는 지금 맥주랑은 완전 다른 그쵸. 거예요. 정말로 일단 거르질 않고 건더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죽으로 먹는 건데. 지금 우리 식혜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물과 밥이 같이 있는 뭐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맥주를 먹였냐? 그러면 이제 힘든 노동을 하니까 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덥잖아요. 어쨌든 이집트가 더운 상황에서 보존이 되는 액체 빵이었던 거예요. 빵보다 더 그쵸. 맥주가 액체빵인 이집트는 것처럼. 재밌는 게 굉장히 건조한 곳이라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왜 미이라를 만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시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미이라처럼 된대요. 하도 건조해서.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빵을 만들면 당시에는 이제 빵도 지금처럼 부풀어 오르는 빵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너무 딱딱해져서 이틀만 있으면 이가 안 들어가요. 무기로 들어갔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액체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 마시면 노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빵처럼 보존이 가능한 액체빵처럼 만들었고 너무 건더기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빨대로 파피루스로 만든 빨대로 먹었다 그래요. 맥주가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맥주를 작년인가부터 수제 맥주 붐이 이렇게 막 확 퍼졌잖아요. 한 번씩 이게 들쑥날쑥했는데 요 근래에 또 이게 한 번 또 확 네네네. 붐이 일었죠. 몰트 위스키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맥주가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나 하면서 요즘 시판 제품이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한창 꽤 전에 한번 맥주 그때 수제 맥주는 브러리로 왜 자기가 만드는 브러리.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조금 홈브루. 말이 다 다른 말이 다른데 맛이 다 다른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게 시판되는 식으로 나오니까 요새 뭐 강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맥주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맥주 우리나라에 몇 리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만 맞아요. 맥주를 만들 수 예.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 소규모 양조를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없었고 맥주 같은 집에서 술 빚는 것도 금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가 다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맥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법에 있는 요건을 채울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개였다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이제 맥주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런 가양주처럼 유럽에서는 집집마다 다 만들어 먹는 거. 수도원이면 수도원마다 만들어 먹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들기 너무 쉽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엿기름만 있으면 되는데 보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들었던 게 그 독일의 맥주 많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도 많이들 만드는데 집집마다 맛이 다른데 맛이 다른 이유는 효모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이 집 가서도 먹고 맛있고 이 집 가서 먹고 맛있고 근데 효모가 다른 걸 계속 먹으니까 설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거 효모가 섞이면 또 그게 또 효모 그 맛이 그게 걔가 내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거는 또 뭘 보셔야 되냐면 효모 우리 먹는 맥주에 지금 효모가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게 다 살균 처리 같은 거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실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럼 효모가 있는 집에서 맥주가 있는 만들어서 바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효모를 없애요. 지금 우리 먹는 맥주에는 효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는 이유가 뭐냐면 효모라는 게 그대로 있으면 계속 발효를 시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발효하면 아까 말했지만 알코올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이 되기 때문에 네. 놔두면 식초가 돼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서 먹는 맥주. 그러니까 뭐 독일 가면 뭐 유명한 데들 있죠. 뭐 레벤브로이, 뭐 호프브로이하우스 이런 데서는 그날 만든 맥주를 주기 때문에 효모가 다 그대로 있어요. 걸쭉해요. 그리고 그건 놔두면 더 발효되지만 그 특유의 또 좀 싱싱한 맛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독일 맥주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파울라너 그리고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독일 맥주도 아니지만 호가든도 효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효모가 있냐? 그 효모가 있으면 다 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 또 있군요. 아니요. 비밀이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캔이나 병에 넣어서 사람들한테 팔려면 네. 이 효모의 작용을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는 방법, 그러니까 살균을 해야 됩니다. 살균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끓이거나 그렇죠. 끓이면 아니면 되겠죠. 아예 저온으로 확 떨어뜨리거나 냉동을 하거나. 네. 예, 그 2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일단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온으로 살균을 해서 효모의 작용을 멈추면 대신에 끓였기 때문에 약간 맛이 변하겠죠.
하지만 효모의 어떤 몸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호가든이나 뭐 파울라우나 그걸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따르는 법이 반은 그대로 따르고 맞아요. 나머지 흔들어서 따르라. 맞아요. 밑에 캔을 있는 흔들어서 따르라고. 밑에 있는 효모까지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끓여서 살균한 맥주인데 끓여서 살균을 한 대신에 효모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맥주는 효모가 없잖아요. 그 효모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효모가 어디 갔을까요? 하수구. 이게 뭐냐면 끓이는 방법으로는 효모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고 아까 끓이거나 냉동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얇은 막을 멤브레인이라 그러죠. 얇은 막. 그러니까 병균보다 더 그 입자가 가는 막을 만들어서 초미세로 해서 그쵸. 거르는 건가요, 그러면? 역삼투압 방식 비슷하게 우리 그 정수기랑 비슷하게 네. 맥주를 걸러버려요. 힘을 쫙 줘서 걸르면 이쪽으로는 물과 맥주 나머지 성분들만 나가고 실제 효모는 이 막에 걸려갖고 통과를 못하는 못 거예요. 나가게. 네, 이거를 이제 뭐 비열 처리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그러니까 고온을 하든 저온을 하든 둘 다 열 처리를 하는 건데 열 처리하지 네, 않고 열 처리를 안 하는 거리기만 거예요. 했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광고를 막 대대적으로 때렸거든요. 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맛이 변하지 않고 굉장히 상쾌하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광고 보고 재밌었던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맥주는 다 비열 처리예요. 맞아요. 비열 처리 맥주라고 네, 광고를 그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따가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그 맥주사가 있거든요. 네. 조선 맥주와 동양 맥주, 오비 맥주 두 개가 이제 막 각축을 하다가 거기에 카스라는 이제 진로가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 쿠어스 맥주를 기술 협약을 해서 딱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이 비열 처리를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맥주 회사들도 다 이거를 도입을 해서 현재 맥주 맛을 완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끓이면은 끓여서 맛이 달라지고 막은 이제 끓이지 않으니까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성분 중에 실제로 막보다 더 큰 성분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맛이 안 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 걸른 맥주들, 그러니까 비열 처리라고 하는 이 맥주를 먹어보면 대부분 좀 굉장히 좀 옅고 상큼하고 좋게 심심한 말하면 맛이 되는군요. 한국 맥주 같은 맛이 나는 경우가 우리가 아는 많았어요. 그 맛이 나는 게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개발한 게 이제 밀러, 쿠어스, 버드와이저 같은 회사들인데 그 미국 맥주들 보면 우리나라 맥주랑 맛 좀 비슷하잖아요. 버드와이저 특히 좀 그렇죠.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또 술 무식자로서 생맥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생맥주요. 네. 보통 생맥주가 더 뭔가 맛있다. 맛이 풍부하고 뭐 네.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병맥주도 그 맛이 그 맛이라 딱히. 근데 어쩌다가 어떤 집 가면 이제 생맥주가 맛있는 좀 이건 좀 괜찮다 싶은 뭐 어떤 사람마다 그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마다 좀 반응이 다른데 어떤 사람 뭐 매일 뭐 여기를 안에 관을 잘 청소해서 잘 청소한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러는데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맥주 무식자 입장에서 생맥주는 그럼 뭐가 다르냐? 생맥주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생맥주는 현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맥주랑 우리가 병이나 캔으로 먹을 수 있는 맥주는 똑같습니다. 내가 맞았어.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난 똑같은데 그랬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생맥주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늘 만들어서 오늘 주는 거. 그러니까 살균을 안 한 맥주가 네. 생맥주예요. 원래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열 처리를 한 맥주는 생맥주가 아닌 거예요. 죽어 있다 이거죠. 이미.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선 맥주, 동양 맥주 시절에는 생맥주는 열 처리를 안 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나온 그 맥주를 바로 받아서 바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맥주는 생맥주집 가면 신맛이 났대요. 그건 이미 빨리빨리 안 팔면 신맛이 나버리는 거예요. 발효를 더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다 열 처리하던 시절인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 비열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생맥주는 다 비열 처리 이미 거친 생맥주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먹는 맥주랑 생맥주는 정확히 말하면 그 내용물이 완전히 똑같아요. 둘 다 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있나요? 난 이것도 궁금했어. 이 재질에 따라 맛이 좀 변하지 않나요? 캔과 유리. 오랜 논쟁과 떡밥이잖아요, 이거. 그 전에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생맥주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네. 생맥주를 근데 맛있는 집과 맛없는 집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왜 있냐면 실제로 그 생맥주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생맥주가 공급이 될 때
맥주 그대로 상태로 공급이 되질 않아요. 좀 더 진한 맥주 원액 상태로 공급이 돼서 거기에 물을 섞어서 네.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맛없는 집은 맥주에 물을 많이 섞는 거죠. 타면은 맛이 없습니다. 음. 심지어 어떤 집들은 맥주 원액이 비싸니까 네. 맥주 원액을 조금만 타고 물을 많이 탄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약하다고 하니까 거기다 소주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소맥. 아.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만들어진 소맥이네. 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아마 그게 조절이 돼서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뭐지? 콜라 그런 거. 음료가 원액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원액이랑 그 노즐의 원액이랑 탄산이랑 그리고 물을 다 꽂아서 그게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나오면서 그래서 콜라 따라 보면은 색깔이 어딘지나 어떻게 하얗고 이렇잖아요. 이게 물이랑 이제 그 상태로 나오면서 안에 섞이는 거니까 그러면 맥주도 그럴 거란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셨어요? 네. 아, 약간 까지는 아니고 뭐 그까지는 그냥 뭐 했어요. 그냥. 그래서 생맥주를 마시는 집 고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요즘에는 다 인증이 있습니다. 카스, 뭐 맥스 이런 것들이 바깥에 어디 무슨 인증 써놓은데 네, 인증 붙여놓은 데는 뭐냐면 노즐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생맥주가 문제가 청소를 안 하고 먹다 보면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요. 특유의 쾌쾌한 냄새, 쾌쾌한 맛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생맥주 맛인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맥주, 물론 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소규모 양조장 중에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파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치킨집에서 호프집 이런 데서 먹는 먹는 거 생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제대로 노즐 청소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물 말고 물이 좀 냄새가 나는 물이라든가 그런 점들인 거고 약간 변질됐다거나 맛있는 생맥주를 먹는 제일 첫 번째는 생맥주가 많이 팔리는 집에 가면 됩니다. 역시 회전력이 좋아야 뭐든지. 아무리 이 맥주라는 거 한번 그 컵에 따라 놓으시고 집에 한번 놔둬보세요. 그러면 탄산만 날아갈 것 같지만 한참 놔두면 신맛이 좀 나게 돼요. 뭐냐면 효모를 거른다고 걸렀지만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생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안 팔리는 호프집에 잘 안 팔리는 생맥주다 이러면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집 주력은 맥스인데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호가든 생맥주를 한번 들여놔봤어. 근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1년 동안 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청소도 청소지만 그 자체가 약간 산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 맛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술이 썩다니. 제일 맥주는 생각보다 원래는 잘 썩는 어쨌든 그건 또 다시 이제 증류주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생맥주 마시는 집을 가려면 생맥주 회전율이 제일 빠른 집을 가시면 되고 두 번째 생맥주 제일 맛있는 데는 각 회사가 자기 이름을 달고 운영하는 맥주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롯데호텔 지하에 클라우드 그런 걸 파는 데가 있고요. 뭐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두산타워에 옛날에 있었어요. 네. 두산타워에 있는 오비호프에 가면 웬만한 외국 맥주보다 더 맛있다 그랬어요. 회사에 자존심을 걸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는 당연히. 그런 데로 가시든가 아니면 회전율이 빠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난 옛날에 그 두산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생각, 그럼 거기 가면 그게 더 맛있다면 사람들이 더 화내지 않을까? 이 새끼들 이거 지들만 이렇게 이때까지 나한테 이런 거 먹이고 품질 관리는 못하고 이런 나한테 지들만 좋은 거 참고. 그래서 왜 블랙 컨슈머들이 때로 몰려가서 매일 한 잔 먹고 막 온갖 화내고 그렇지 않을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 시대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던 시대는 네. 뭐 관리도 잘 되긴 하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때는 진짜 생맥주와 병맥주가 차이가 있던 시대예요. 열 처리에 따라서 맛이 많이 변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열 처리를 해도요.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막 40도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거의 팔팔 끓이듯이 해놓고 거기다가 탄산을 첨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맛 차이가 많이 빠지니까. 네, 맛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맥주 공장 가서 먹으면 엄청 맛있더라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맥주 공장은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나올 때부터 다 걸러져서 비열 처리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은 왜 공장에 그거 투어 하잖아요. 갔다 뭐 아사히나 이런데 그 한 번씩 갔다 와보시면 가면 이게 시음 이렇게 하니까 맛있다고. 사실은 아사히도 똑같습니다. 아사히도 비열 처리 이미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도 그러면 그때 취해서. 기분입니다. 그래 너무 자시다한데 내가 했다 내가.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얘가 훅훅 갔어요. 아직 들을 얘기가 많은데. 맥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건 딴 얘기인데요. 네. 크라운 맥주였나? 네네. 지금 없어진? 크라운 맥주. 크라운 맥주 광고였던 것 같아.
노주현 선생님이 광고하면서 그 맥주는 뭔가 도시의 이런 분위기의 어떤 도시 파티 약간 이런 그 당시에 그런 거 지금 와인처럼 그죠. 그래서 노주현 선생님이 어딘가 파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탁 하면서 이렇게 맥주 광고를 탁 할 때 멋있으셨을까.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아직도 이게 기억에 나. 빌리 조엘 노래인데 빌리 조엘 저번 주부터 계속 소환되는 우리 빌리 조엘. 그 리브 텐더 모멘 얼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하모니카 막 나오다가 Even though I'm in love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Live tender moment alone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고인물 나셨네. 이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고인물 나셨어. 나 유튜브에 찾아 링크를 걸어놔야지. 어쨌든 그때 그걸 듣고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저작권 그게 막 아직 좀 애매하던 시절이라 있는 팝송 없는 팝송 다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그 소극 광고는 샤데 노래 나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뉴스 시작할 때 왜 그 장미셸 자르 이런 애들 거 쓰고. 핑크 플로이드 노래도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가 이 팝송 천국이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그런 팝송을 들으면서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뭔가 신문물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근데 맥주하면 나는 아직도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노래가 실제로 그 노래 분위기가 그 뭔가 왜 약간 밤에 시원한 여름밤에 어떤 그런 약간 그 정취 같은 이미지가 있어 이 노래 자체 분위기가 근데 정작 그 제목은 리브 텐더 모멘 언론이라 텐더 모멘트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릴 때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 이제 빌리조 한참 듣기 시작할 때 나이 들었을 때니까 그때 이제 들으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그 감상을 보통 이런 노래는 나이 들어서 들으면 좀 해치잖아요. 네네. 그때 그 맛이 안 나는데 이 노래는 참 안 그래. 그래서 들을 때마다 난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도 맥주를 밤에 한 캔 먹을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먹은 적이 많아요. 그래요? 약간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왠지 도시에 뭐 이러면서 막 그게 밤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본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맥주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개화기, 뭐 그쵸? 일제시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역시. 시간에 또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취미 얘기가.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그러면 내일 또 이어서 또 수많은 술 많지 않습니까? 네. 술 얘기 아까 해주신다고 해준이 아주 많으니까 내일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저희 박 변호사님 체육과 타협급에서 되게 좋아해. 야 자꾸 이것만 생각나. 성부 성저 성령 같은 건가요? 네. 고생해주신 저희 이근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